돈의 늪에서 헤어나오려면 우주에는 풍요로움이 넘쳐 흐르지만 그 풍요로움은 부족함과 한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 폴 자이터. 돈에 대한 그 많은 잘못된 믿음들이 기억나는가? 그런 믿음들을 이제 바꿔야 한다. 풍요로움에 대한 믿음 내지 의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서 공기와 마찬가지로 갖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주어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평생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풍요로움에 대한 믿음 내지 의식을 갖게 되면 가는 곳마다 돈이 따라다닐 것이다. 돈은 실제하지 않는다. 돈은 일종의 교환수단이며 모든 물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그것들에 직접 부여하는 숫자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게다가 그 숫자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오늘 50만 달러짜리 집이 내일은 그 2배 가격에 팔릴 수도 있는 것이다. 투자 신탁 회사가 고객 돈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초단기 금융상품은 일주일에 25%씩 오르기도 한다. 결국 돈에는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 외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 또한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지폐나 동전 등은 우리 자신의 부의식을 과시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번영에 대해 가르치는 케냐 출신의 영적 교사 데이비드 카메런 키칸디는 은행에 있는 돈의 4%만이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돈은 늘 다른 무언가의 그림자이다. 그런 돈이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는 우리 자신이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돈에 대한 기대라는 이름의 비커에 담는 재료, 이렇게 두 가지이다. 돈은 우리 생각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에너지이다. 나는 언젠가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 어느 여성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사실 그간 인터뷰한 사람 가운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다. 모든 부를 다 내려놓은 백만장자 이야기는 피플이 자주 다루는 인기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앞서 이야기한 그 여성은 날 때부터 돈이 많았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꽤 유명한 기업가였던 것이다. 그녀의 부모들은 세계 도처에 집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돈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과한 부를 갖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 막대한 유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 그 다음 바로 이런저런 워크숍을 열어 대의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다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돈을 뺏을 수는 있어도 그의 부에 대한 의식까지 뺏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족함과 한계를 보는 렌즈를 뺀 뒤 바라본 세상은 놀랄 만큼 풍요롭다. 전직 벨기에 중앙은행 임원으로 유로화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베르나르 리에테르는 자신의 저서 인간의 부에 대해서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은 잘못 이해되고 있는 문화적 프로그래밍일 뿐이라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밈, 즉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비유전적 문화 요소라는 것이다. 우리는 부족함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탐욕이 정상적이고 타당한 현실이라 보고 있지만 부족함이나 탐욕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 본성에도 맞지 않는 특성들이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어느 해 가을 한 포도밭에서 포도를 땄던 일이 기억난다. 톰 소요가 울타리에 페인트 칠해볼 기회를 준다고 큰 소리를 치며 친구들을 부려먹었듯이 포도밭 주인들이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포도 따는 일을 도울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 매년 대기자 명단이 작성될 정도가 되었다.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전까지 포도밭 주인들은 계절마다 노동자들을 고용해 돈을 주고 포도를 따야 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보수도 없이 그 일을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나는 포도 따는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온몸으로 생생히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포도밭에는 사람들이 다 딸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포도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구니를 들고 달려가기도 전에 이미 많은 포도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아마 포도밭에 가본 사람치고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현실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풍요로움은 자연 세계에서는 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나무 한 그루를 보라. 수천 개의 잎사귀들이 달려있지 않는가? 지구상에는 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겠는가? 나로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다. 자그마한 우리 앞들에는 또 얼마나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는가? 만물의 어머니인 자연은 그야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어졌다.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은 현재 잘 지내고 있다. 우리는 안전, 편안함, 휴식, 승인, 기쁨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돈과 연결짓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계좌에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야말로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어진다. 다만 불행히도 바로 앞에서 다룬 새빨간 거짓말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부족함과 한계를 생각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그 밖에도 소중한 재산이 얼마든지 더 있다. 오늘 아침 태양을 떠오르게 하려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가? 태양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당신 심장에게 연간 3,600만 번이나 뛰면서 온몸에 피를 펌프질해 보내라고 지시해야 했는가? 당신 폐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들이마시라고 지시해야 했는가? 우리가 만일 모든 게 제한되어 있다는 마케팅 관계자들의 요란한 선전 대신 끝없이 베푸는 지구의 후함에 집중한다면 우울증, 수면장애와 관련된 TV 광고들 대신 우리 앞에 펼쳐진 푸짐한 선물들에 집중을 한다면 분명 세상을 지배하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고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부유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게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잘못된 습관이다. 나와 도널드 트럼프 같은 백만장자가 정말 다른 점은 이것이다. 나는 부를 과시할 마음이 없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한데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물질적인 짐을 잔뜩 끌고 다니며 부를 과시한단 말인가. 나의 롤 모델은 필그림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즉 돈을 버는 건 쉽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세속적인 재산을 다 포기하고 등에 옷가지들만 짊어진 채 걸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렇게 28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닌 뒤 그녀는 삶은 충만하고 정말로 좋은 것이다. 모든 좋은 것들, 즉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늘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느낌이다. 정말이지 그 모든 게 나를 지켜주기 위해 에워싸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닌가? 세상은 무한하고 풍요로우며 이상하게도 내 편이라는 확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2008년 불경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지구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고난의 행렬에 참여하라는 정중한 초대장을 받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초대는 정중히 거절했겠지만 그 당시에 나는 그러질 못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이 언제든 고통과 역경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나 만일 허구한 날 쏟아져 들어오는 부정적인 초대를 받아들였다면 나는 아마 17권의 책을 쓴 저자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피플의 기자도 되지 못했을 것이며 세계의 여행가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늘 내게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한 일이야. 책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책 파는 건 훨씬 더 힘든 일이고 게다가 당신은 이름도 없는 캔자스 출신이잖아. 저널리즘 분야에서도 B급밖에 안 되고
그러니 제발 책은 쓰지 마. 그러면 나는 늘 이렇게 반박했다. 그런 얘기라면 차라리 내 손한테 말해. 그건 당신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지. 난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택했어. 당신들보다는 더 높은 길을 갈 거라고. 그런데 3년간 꾸준히 수입이 늘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측에서 제안한 네 번째 프로젝트를 거절할 정도로 사정이 좋아지자 나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버렸다. 바로 그 무렵부터 매스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쁜 소식들이 들려왔다. 세계적인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속해 있던 언론 및 출판 분야였다. 출판사들은 예산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고 책 출간 수도 줄였다. 언론 분야에 종사하던 많은 동료들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 말하자면 평소 나는 고통이니 시련이니 하는 말들을 믿지 않는다. 그보다는 상황이 어쨌든 세상이 늘 풍요롭다고 믿는 쪽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 이르러서는 연일 이어지는 암울한 뉴스들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휴지통을 뒤져서 전에 내가 버렸던 불경기 파티 초대장을 다시 끄집어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그 초대에 참석해 파티를 살짝 엿보기로 했다. 파티는 한참 진행 중이었다. 내 출판 에이전트는 끊임없이 아무 책도 팔리지 않아요 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워댔다. 평소 책을 자주 사서 보던 독자들은 서점 한쪽 구석에 소파에 앉아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도저히 책을 살 여유가 없어 라며 한탄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나는 앞사람의 어깨에 두 손을 올린 채 줄지어 파티장 한가운데로 나가 있었다. 나는 파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DJ의 선창에 맞춰서 끔찍해 라는 제목의 블루스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든 사람에게 힘들어 죽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프리랜서 작가로서의 내 경력은 끝났다고 떠들었다. 심지어 이미 써온 책들이 제법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늙어 볼장 다 본 퇴물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흠뻑 받았고 또 그걸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서재 한쪽 구석에 꽂혀있던 나폴레옹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집어들었다. 생각이 곧 모든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문득 어떤 깨우침을 얻었다. 내 생각과 말들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그간 내가 해온 일들을 보라. 순전히 내 생각만으로 이런 재난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반대되는 것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다소 당혹스럽다. 오랜 세월 잘 지켜왔던 원칙들을 어떻게 그리 한순간에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너무도 잘 안다. 나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재난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나는 지체 없이 나폴레온 힐의 조언을 따랐다. 일주일도 채 안 돼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2건 의뢰받았다. 그리고 곧이어 E2의 출판 계약도 맺었다. 친구들은 어려운 시기에는 근검 전략하는 게 최고라고 조언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여름을 외국에서 보내기로 결심했다. 믿음을 새로 회복한 것에 보답하기 위해 외국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 결정은 나는 풍요롭다. 그러니 자원봉사를 하며 외국 여행을 할 여유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 결정이 보다 유익한 삶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물론 나는 이후 부정적 감정이 보내는 정중한 초대장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제 내게 더는 번거롭게 그런 초대장을 보내지 말았으면 한다. 그런 부정적인 초대장에 보낼 회답은 단 하나뿐이다. 즐거운 시간 보내요. 하지만 난 가지 않을 테니 기대는 하지 말아요.